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화요일도 슬슬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오늘 하루 잘 보내셨나요? 어제 내린 눈으로 인해서 일부 도로에서는 이제 오늘 정체가 발생을 했으나 이제 전반적으로는 큰 피해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 예전에는 참 눈을 좋아했었는데 이제는 눈이 내린다고 하면 그리 기쁘지가 좀 않은 것 같습니다. 특히나 운전하시는 분들은 조금은 공감하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또한 눈이 내려서 차가 상당히 더러워졌기 때문에 점심쯤 밥을 먹고 세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이 더러워진 차를 깨끗하게 청소하고 나니까 뭔가 뿌듯한 느낌이 들었는데 이렇게 차를 세차하듯이 두려운 마음이 가득한 암호화폐 시장 또한 세차를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참 내 맘처럼 되지 않은 시장의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답답한 것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은데요. 이러한 시장 상황 속에 참 많은 소식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정적인 소식들과 긍정적인 소식들이 골고루 나왔는데 오늘 남은 시간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화요일의 마무리는 과연 어떠한 소식들이 반겨주게 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좀 상승 좀 했으면 좋겠는 이 암호화폐 시장이 어제 또 한번 급락했지만 다시금 빠르게 회복하면서 투자자분들의 마음을 철렁이게 하였습니다. 참 이번 연도 1월 달엔 암호화폐 시장의 변동성이 어느 때보다 심화되어 있지 않나 싶은데요. 이러한 지지부진한 상황 속에서 부정적인 소식들 또한 안타깝게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암호화폐 시장에서 이 국가는 처음 본 것 같은데 오늘은 파키스탄의 한 대형 은행에서 암호화폐 시장과 관련된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 파키스탄의 경우는 얼마 전 중앙은행에서 하나의 소식이 나왔었는데요. 이 파키스탄의 중앙은행에서 암호화폐 거래를 금지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는 내용이 나온 것이죠. 이 중앙은행의 기조를 보았을 때 오늘 나온 파키스탄의 한 대형 은행 또한 그리 좋은 소리가 나오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과연 암호화폐 시장 관련 어떠한 이야기를 하였을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키스탄 대형은행 알팔라 고객들 암호화폐 거래하지 말라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파키스탄의 대형 민간은행 알팔라가 고객들에게 암호화폐를 거래하지 말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고 비트코인닷컴이 전했습니다. 해당 문자 메시지에는 암호화폐, 코인 토큰 등은 파키스탄 정부가 발행하거나 보증하는 법정화폐가 아니며 중앙은행은 개인이나 단체와 이와 관련 권한이나 라이선스를 부여하지 않았다며 이 알팔라 관련 모든 채널을 통해 이러한 거래를 수행하지 말라고 적혀 있다고 하는데요. 앞서 파키스탄 중앙은행 및 연방정부는 암호화폐 거래는 불법이며 거래 등에 사용할 수 없다며 금지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고 하네요. 이 파키스탄의 대형 은행 소식이 나오며 오늘 추가적으로 나온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파키스탄에서 암호화폐 관련 웹사이트에 관한 차단을 검토하겠다는 것인데요. 현재 중국과 같이 암호화폐 시장에 관하여 완전히 금지시키려는 기조를 보이고 있는 상태이죠. 이러한 모습이 개인적으로는 2018년의 시장 상황이 현재의 파키스탄에 보여주는 모습에 투영이 되어서 보이는데 왜 이렇게 거꾸로 가려고 하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작년이죠. 지난 2021년 3월 당시 파키스탄 정부에서 하나의 소식이 나왔었습니다. 바로 정부가 나서서 암호화폐 채굴장을 건설하겠다는 발표를 한 것인데 이 수력 발전을 통하여 비트코인을 채굴하겠다. 친환경적으로 비트코인 채굴 사업을 국가가 나서서 하겠다라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해할 수 없는 파키스탄 정부의 기조에는 이 소식을 보면은 조금은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현재 파키스탄 내에서 암호화폐 관련 사기가 낭자를 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가 생각보다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상당한 피해 규모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법적인 근거가 없어서 골머리를 앓고 있던 정부가 아예 금지 선언을 내려버린 것이 아닐까 싶은데요. 참 답답한 파키스탄의 상황 속에 비트코인의 가격이 현재보다 더 떨어질 것이라는 애널리스트가 나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시장의 안타까운 분위기 속에 부정적인 견해들 또한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한 애널리스트의 경우는 암호화폐 시장에 거품이 터진다면 비트코인의 가격을 기준으로 3만 달러까지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내용일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널리스트 암호화폐 거품 터지면 비트코인 3만 달러 반납도 가능하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비즈니스 인사이더에 따르면 미국 투자 업체 인베스코 소속 애널리스트 폴 잭슨의 경우는 최근 암호화폐 거품이 터지면 비트코인 가격이 올해 3만 달러 아래로 하락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전망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 그는 오늘날 비트코인의 대규모 마케팅을 보고 있자면 1929년 대공황 당시 증권 중개인들의 활동을 떠올리게 한다. 올해 이제 비트코인은 3만 달러 아래로 하락하는 것을 상상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한다. 적어도 30%의 가능성은 존재한다고 믿는다고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비트코인 3만 달러 반납 시나리오가 확실하다고 말할 수는 없다. 지난해 우리는 비트코인이 1만 달러 가격대 아래로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결국 비트코인은 약 6.9만 달러까지 상승하며 신고점을 경신했다 덧붙였다고 합니다. 비트코인의 가격이 3만 달러까지 하락할 수도 있다는 애널리스트의 견해를 한번 나누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현재 암호화폐 시장이 두려움에 가득 찬 분위기 상황 속에 만약 정말로 비트코인이 추가적으로 하락하여 3만 달러 선까지 내려간다면 개인 투자자분들의 패닉셀이 나올 가능성 또한 충분히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실제로 현재 3만 달러까지 대략 이제 5% 정도 남은 상황이죠. 여러분들이 이 애널리스트의 견해를 보시고 어떠한 생각을 하셨나요? 정말 암호화폐 시장에 거품이 터지며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야기를 하시는 이 비트코인의 시즌 종료되어서 다시는 전고점이었던 6만 8천, 6만 9천 달러 가격대는 쳐다도 보지 못하는 가격대가 되게 될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절대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 시장의 경우는 다소 매파적인 스탠스의 연준의 기조로 인해서 자산시장이라는 측면, 주식과 함께 약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지만 이로 인해서 암호화폐 시장의 가치가 훼손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어떠한 자산시장이든 가치가 하락하지 않는다면 결국에는 그 내재 가치의 가격이 수렴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암호화폐 시장이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이러한 장 상황은 역사를 보았을 때 셀 수도 없이 많았던 것이 많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며 이러한 하락을 언제나 이겨내며 상승을 하여 신고점에 도달을 하게 되었습니다. 2021년 정말 많은 기관 투자자들과 고액자산가들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과 국가들에게까지 이 시장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대규모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암호화폐 시장이 극도로 비효율적이라며 사회의 악이라고 규정을 지었던 이제 미국의 경우는 이제는 이 시장에 대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며 제도적인 방안을 의회에서 상당한 속도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토록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던 영국의 경우도 얼마 전 영국 의원들에게서부터 암호화폐 산업 지지 그룹을 출범하게 됩니다. 영국 내의 여론 또한 그저 막기만 해서는 자국 경제에 이득이 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하나둘씩 깨닫고 있는 중인 것이죠. 이뿐만이 아니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젊은이들을 망칠 수 있다며 중국과 똑같은 암호화폐 전면금지 법안을 내놓은 것을 이야기를 하였던 이제 인도의 경우도 이 인도의 법조계 등의 다수의 단체들에서는 이미 암호화폐를 전면금지하기에는 너무 늦었다라는 것을 인정하며 시장을 하루빨리 인정하고 받아들일 것에 대하여 목소리를 높이는 중에 있습니다. 현재 암호화폐 시장이 더 확장될 것이라는 시그널들은 이뿐만이 아니죠. 말하자면 3박 4일을 여러분들을 붙잡고 이야기를 해도 끝이 없습니다. 이 비트코인의 가격이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채굴자들의 채굴 파워를 나타내는 해시레이트는 역사상 최고치를 경신하였으며 작년 12,000년 화폐 역사의 길이 남을 만한 이벤트였죠. 엘살바도르가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지정한 지 반년도 채 지나지 않은 시점 중남미 국가들을 기준으로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지정하려는 움직임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특히나 현재로서는 브라질을 시작으로 통가와 탄자니아 그리고 우루과이 등의 국가들이 가장 유력한 상태이며 실제로 이번 연도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태이죠. 또한 상상하는 모든 것이 있다는 ETF 또한 이제 비트코인 선물은 승인시켰지만 현물은 승인이 되지 않은 상태이며 글로벌적으로 명확한 규제도 제공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 SEC와 미국의 상품선물거래위원회이죠 CFTC의 경우는
암호화폐 시장의 관할권을 가지고 옥신각신하는 상태입니다. 이 외에도 암호화폐 시장이 왜 확장이 될 수밖에 없는지 말씀드릴 것이 너무나 많지만 다 말씀을 드리자면 준비해온 내용들을 전달해드리지 못할 수도 있어서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암호화폐 시장이 확장될 시그널들은 너무나도 많은 상태입니다. 과연 이러한 상황 속에 우리는 어떠한 스탠스를 취해야 할까요? 결국엔 이러한 하락의 기조도 언제 그랬냐는 듯이 벗어나는 암호화폐 시장을 우리는 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이러한 애널리스트의 견해도 나오고 있지만 그럼에도 긍정적인 소식들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글로벌적으로 암호화폐 시장이 제도권 안으로 들어가는 상황 속에 과거 이 시장을 부정적으로 바라보았지만 올해 들어서 어떠한 바람이 분 것인지 예전보다는 다소 긍정적인 기조를 보여주는 월가의 유명 투자은행이 있습니다. 바로 JP 모건인데요. 이 JP 모건의 경우는 최근 비트코인의 가격이 14만 6천 달러까지 상승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할 뿐만 아니라 이 JP모건을 이용하는 클라이언트 고객들의 설문조사 결과 절반 이상인 55%의 고객들이 현재의 시장 상황보다 앞으로의 시장 상황이 더욱 좋아질 것이라는 결과가 나오는 등 지속적으로 낙관적인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오늘 새로운 소식이 나왔습니다. 현재 암호화폐 시장을 과거 넵스터에 비유를 하였는데 이 넵스터의 경우는 아마 조금은 생소하신 분들 또한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은 예전에 스마트폰이 나오기 훨씬 이전이죠. 이 MP3가 유행할 당시에 소리바다의 원조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넵스터의 경우는 전성기 시절에 이용자 수가 무려 8천만 명에 달할 정도로 성장했던 기업이었습니다. 과연 JP모건 측이 이러한 넵스터의 암호화폐 시장을 왜 비유했을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JP모건 블록체인 계열사 CEO 암호화폐 어떻게 진화할지 아무도 모른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유투데이에 따르면 JP모건의 블록체인 계열사 오닉스의 최고 경영자인 우마르 파그루크의 경우는 최근 한 인터뷰에서 암호화폐 산업은 아직 초기 단계에 있으며 90년대 후반 음원 스트리밍 업계에 등장한 P2P 파일 공유 서비스 넵스터와 유사하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 그는 넵스터는 비록 투박했을지 모르지만 엄청난 인기를 얻은 서비스다. 백스트리트 보이즈, 브리트니 스피어스 등 유명 팝스타들의 CD 판매량이 최고조를 기록하던 시절 넵스터 사용자들은 무료로 음원을 공유하기 위해 서로 직접 연결했다. 암호화폐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다만 넵스터 시대에 우리들이 스포티파이를 예견할 수 없었듯 암호화폐가 어떠한 형태로 진화할지는 모르겠다 설명을 했다고 하네요. 여기서 말하는 이제 이 또 스포티파이라는 것이 이제 각종 뮤지션들의 라이선스를 취득하여서 음원을 고객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이 랩스터의 조금 더 세련된 버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유달리 우리나라에서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전 세계 음악 스트리밍 시장의 최강자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러한 시장의 변화를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듯이 현재의 암호화폐 시장 또한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현재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이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 시장이 10년 뒤 100배 성장해 있을지 아니면 완전히 사라져 있을지 그 누구도 정확히 예측할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현재 나아가는 방향성을 보았을 때 이제 전자 쪽에 더욱 무게가 실리고 있지 않나 싶은데요. 이러한 JP모건의 소식과 더불어 현재 암호화폐 시장의 약세 상황이 거의 끝에 다다랐다는 지표가 나왔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 반등 시그널이라는 것인데 어떠한 내용인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석, 비트코인 반등 시그널 시사 기술 지표 확인했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비트코인 10주 단순 이동평균선이 50주 단순 이동평균 아래로 떨어지려 함에 따라 과거 데이터를 보았을 때 약세장의 끝을 나타내는 신호일 수 있다 코인데스크가 진단했다고 합니다. 2020년 3월 코로나발 폭락 당시에 2020년 1월 초, 2018년 6월 중순에 베어리시 크로스 오버가 확인된 후에 바닥을 찍고 최소 25% 반등한 바 있었다고 합니다. 그중에 첫 번째 베어리시 크로스 오버가 발생한 2014년 9월 당시에는 발생 이후 더 큰 하락이 있었다고 하네요.
일단 기술적 지표상에서는 반등 시그널이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지표들은 기사 마지막에 보셨다시피 항상 맞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것은 항상 이제 참고식으로만 보셔야 하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시장이 나아가는 방향성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는 것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거의 뭐 3달 동안 약세장이 지속이 되고 있으니 이 기술적 지표가 맞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어쩔 수 없이 드는 것 같네요.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현재 암호화폐 시장의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는 상황 속에 오히려 자금이 늘어나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디파이 섹터라고 하는데요. 과연 이게 어떠한 내용인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석, 암호화폐 가격 하락에도 디파이 TVL은 급증하고 있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최근 암호화폐 가격 하락에도 불구하고 디파이 TVL은 오히려 급증하고 있다 코인데스크가 전했다고 합니다. 매체가 디파이 펄스 데이터를 기반으로 작성한 지난 1년간 디파이 프로토콜 TVL 차트를 보면 현재 TVL이 약 960억 달러로 1년 전 대비 무려 3배가량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연초 대비해서는 100억 달러 가량 이제 늘었다고 합니다. 다만 매체는 이 같은 추이가 장기화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판단하기는 이르다는 입장이라고 하는데 매체는 지난해 있었던 디파이 붐이 재현되는지 아니면 최근 급증한 NFT 수요 때문인지 지켜봐야 한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현재 지속되는 암호화폐 시장의 가격 하락으로 인해서 이자 농사로 불리는 디파이 시장으로 자금이 몰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현재 제 영상을 보셨던 분들이라면 현재 제가 크로노스 다오를 통하여 진행 중인 디파이 관련하여서는 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확실히 기존에 있던 전통금융시장의 금리나 CFI와는 비교가 안 되는 이자율로 인해서 하락장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거버넌스 토큰들의 가격 상승과 이자로 인해서 자산의 성장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자금들이 시장의 회복장이 이제 시작이 되게 되면 다시금 메이저 코인으로의 유입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기존의 단순 홀딩을 벗어나서 다양한 방법들을 연구하며 진행하고 있습니다. 좀 괜찮은 기능들을 충분히 실험해보고 나쁘지 않다, 리스크가 좀 낮은 편이다 판단이 된다면 여러분들과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현재 암호화폐 시장이 탄생한 이래로 이로 인해 이제 탄생한 부가적인 산업들이 현재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고 있는 것을 심심치 않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카카오페이죠. 현재는 다른 기반 블록체인으로 바뀌게 되었지만 초창기에는 비트코인 기반 블록체인을 활용하여 개발이 되었으니 우리도 모르게 암호화폐 시장의 기술을 직간접적으로 사용하게 된 것인데 혹시 독특한 아이디어가 있어서 특허를 신청해 보신 분들이 있으실까요? 일단 제가 아주 어렸을 때 하나의 아이디어가 생각이 났었습니다. 바로 사람들이 마시는 믹스커피의 농도가 이제 다 다르니까 이 믹스커피의 농도별로 연하게 보통 진하게를 나타내는 눈금이 있는 종이컵이 있다면 조금 더 편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특허 내면 대박 나겠는데 하고 특허청 사이트에 가서 혹시 똑같은 아이디어를 낸 사람들이 있나 확인해 보니 수십 개가 있는 것을 확인하고 마음을 접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아무튼 이러한 특허를 관리하는 대한민국의 특허청에서 오늘 새로운 소식이 나왔습니다. 과연 특허청과 암호화폐 시장이 무슨 관련이 있어서 내용이 나왔을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허청 지식재산의 디지털 증명서 NFT 적용 모색하고 있다 헤드라인이 멋지게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허청이 이달 중 NFT 지식재산 전문가 협의체를 발족하고 정책 연구 용역에 착수한다고 18일 밝혔다고 합니다. 이 협의체는 NFT 관련 기업 등 산업계를 포함해 학계, 법조계의 최고 민간 전문가로 구성되며 NFT가 특허, 상표, 디자인, 영업비밀 등 지식재산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다양한 쟁점을 발굴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메타버스에서 NFT를 활용으로 이제 새롭게 발생할 수 있는 상표나 디자인 등의 침해에 대한 규정을 정비하는 등 기존 제도 개선 사항도 함께 논의한다고 하네요. 현재 대체 불가 토큰이죠. 이 NFT의 경우는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빠른 속도로 시장이 확장이 되면서 이제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산업 융합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전기의 발생 구조를 몰라도 버튼 하나로 전기를 껐다 켰다 하는 것과 같이 또한 어플의 개발 방법, 프로그래밍 언어를 전혀 몰라도 어플 사용 자체에 문제가 없는 것과 같이 NFT
암호화폐에 대해서 정확히 몰라도 우리가 자연스럽게 생활 전반에 들어오는 것이 이제는 상상이 아닌 현실이 되어가는 과정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요. 좋습니다. 가파르게 성장하며 확장되어가는 이 시장이 이번 연도 말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방식으로 들어오게 될 것인지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보고 가면 섭섭하겠죠. 마지막 크립토 공포 탐욕지수입니다. 전날 대비 2포인트 상승한 24포인트를 기록하였지만 여전히 극단적인 공포 단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지수는 0이면 공포, 100이면 낙관을 의미하게 되는데요. 참 답답한 시장 상황이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이 새해를 맞이하며 설레는 암호화폐 시장 상황을 기대했던 투자자 분들에게 많은 실망을 안겨다주는 암호화폐 시장 상황이 아닐까 싶은데요. 하지만 이러한 시장 상황 속에서도 더 이상 희망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암호화폐 시장은 갈수록 확장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참 신기하죠. 가격이 하락하고 개인 투자자들이 떠나고 있는 시장이 더욱 규모가 커지고 있으며 수천억 원에서 이제 많게는 조 단위를 운용하는 유수의 기관들의 진입은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 말이죠. 과연 여러분들은 이 시장이 어떻게 변화할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시장의 역사를 돌이켜 보았을 때 이러한 지지부진한 모습들은 우리가 너무나 많이 봐왔습니다. 여기 사진 자료를 보시게 되면은 비트코인의 탄생 이래로 지금까지의 가격 추이를 차트상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여기 동그라미로 쳐져 있는 부분들은 가격이 급격하게 이제 하락을 하며 대부분 시즌이 종료되었다라고 이야기들이 낭자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어떠한 생각이 드시나요? 생각은 모두 다르겠지만 아마 대부분의 분들은 저때가 저점이었는데 저때 샀어야 되는데 왜 지금 사가지고 물린 것일까? 라는 생각을 하시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지금의 약세장을 보고 길게도 아닙니다. 3년 뒤 지금과 똑같이 차트상에서 2022년 1월 18일 모습을 본다면 과연 어떠한 생각을 하게 될까요? 진짜 저때라도 털고 나와서 다행이다. 지금까지 들고 있었으면 아찔하다라고 생각을 하게 될까요? 현재 나아가는 방향성을 보았을 때 그리고 속도를 보았을 때 개인적으로 절대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 차트를 보며 저점이라고 생각이 들듯이 저때가 저점이었구나 라고 생각할 때가 무조건 올 것이라 생각하는데요. 현재 암호화폐 시장은 그 어느 때보다 격동기에 들어와 있습니다. 가격이 아닌 시장의 미래를 보고 투자하시며 항상 장기적인 관점으로 또한 여유 자금을 통하여 투자를 진행하시길 진심으로 바라보겠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남은 시간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더욱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내일 아침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